자, 그럼 3회차 ASP 객체 모델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SP 객체의 배경 및 모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P 객체가 쓰이는 배경과 그 ASP 객체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ASP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객체 간에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SP 중요 객체의 모델을 살펴보고 ASP 객체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ASP 객체가 사용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asp 파일 내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한정된 기능으로 많은 제약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앞선 2회차 동안 보셨다시피 ASP 파일 내에서 간단한 스크립트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ASP 파일 내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벌써 보셨죠? 객체 두 개를, 리스판스 객체와 리퀘스트 객체. 벌써 객체 두 개를 봤습니다. 그 객체가 없더라면은 그 객체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 다음은 스크립트의 기능 중 ASP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프로퍼티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조작할 수 있다. 예, 앞서 리스판스 객체와 리퀘스트 객체의 사용법을 볼 때 컬렉션과 메소드를 봤죠. 그 말입니다. ASP 객체마다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프로퍼티 설정하고 컬렉션을 호출해서 이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response.write, request.callstring 이 두 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SP는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조작할 수 있는 특유의 객체 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계속 앞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있을 회차에 이제 거듭하면서 이제 데모를 보고 소스를 보고 할 텐데요. 그때마다 이 ASP 객체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ASP 객체라는 것은 ASP를 설명하고 ASP를 공부함에 있어서 빠져서도, 그리고 뭐 조금만 누락돼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그 핵심이 놓여있는, 그 중앙에 놓여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SP 객체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과연 이 ASP 객체에는 어떠한 모델들이 있고 어떠한 그 모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SP 객체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첫 번째 ASP 핵심 엔진의 내장 객체 6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핵심 엔진 내장 객체 6개를 확실히 핸들링 할 수 있다면은 ASP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핵심 엔진 내장 객체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없이는 어떠한 ASP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핵심 엔진 내장 객체 6개 중에 서버 객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리고 핵심 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세션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벌써 3개 했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ASP 통신 객체가 있습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이 통신 객체는 벌써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로 오브젝트 컨텍스트화 해서 트랜잭션에 관련된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랜잭션에 대한 그런 그때 쓰이는 객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서버 객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서버 객체는 보시다시피 스크립트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는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예, 서버 객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실행되는 환경을 나타낸다. 이 환경은 서버 환경, 그리고 클라이언트 환경,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무엇이고 클라이언트 IP가 무엇이고 이러한 환경 변수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머지 5개의 객체가 액티브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경을 나타낸다. 나머지 5개의 객체. 말씀드린 6개 중에 나머지 5개의 객체가 액티브
액티브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환경을 나타냅니다. 서버 객체가. 자, 다음으로 ASP 핵심 객체라고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세션 객체입니다. 이 두 객체는 객체들 중에서도 ASP 코딩하면서 아주 핸들링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과감하게 확실히 쓰셔야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ASP 핵심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있고 세션 객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라는 것은 전체 ASP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즉, 세션 객체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객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사용자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보더라도 그 객체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다수의 세션을 가질 수 있다.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여러 개의 세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다음으로 세션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션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어 있다. 자, 여기서 벌써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모든 사용자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객체인 반면에 이 세션 객체는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하나씩 할당되어 있는 고유의 객체입니다. 즉, 다음으로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정보, 예를 들어서 회원제 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아이디 값은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 즉, 제 아이디가 에어선이라고 합시다. 그 에어선이라는 그 아이디 값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사용해서 쓰여질 때, 즉, 그렇게 되면은 제 아이디, 에어선이라는 아이디가 나도 에어선,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디도 에어선,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데브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제 아이디로 에어선으로 들어와서 이 강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에어선으로 공유를 해서 들어와서 본다고 해보면은 내가 에어선으로 보고 있고 저 사람도 에어선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냅니까? 에어선이라는 사람, 즉 제가 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션 객체는 그럴 때 나의 아이디가 에어선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만 할당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파기되지 않는다. 즉 어플리케이션 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이트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사이트에서 어떠한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한 번 세션이 선언되고 나면은 그 세션이 파기되기 전까지, 즉 소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페이지를 가더라도 그 세션 값은 살아있습니다. 즉 A라는 문서에서 세션 값을 불러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세션으로 할당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페이지에서 세션 아이디를 불러오면은 에어선. 그리고 B라는 문서에 가서 재할당을 안 하더라도 세션으로 제 아이디를 다시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B라는 페이지에 가서도 세션 아이디를 불러내면 역시 에어선이라는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에어선이라는 그 세션 객체의 값은 파기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ASP 통신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통신 객체입니다. 이 통신은 뭐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말합니다. 이 액티브 서버 페이지에서 와서 대표되는 단어가 다이나믹, 액티브 이렇게, 즉 2세대 웹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 되는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이나믹하다, 액티브하다. 이 말은 조금 그 의미를 축소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함에 있어서 아주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값을 ASP에 던져주고 어떤 값을 요청하냐에 따라서 서버에 대한 답은 그때마다 틀려지게 됩니다. 다이나믹하죠? 액티브하죠? 예, 그 말입니다. 자, ASP 통신 객체는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가 있습니다. 둘 다 예문을 보셨죠?
리퀘스트 객체, 즉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다.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 즉 클라이언트가 호출을 하든지 어떤 값을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수,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가 무엇이며 클라이언트의 IP가 무엇이며 그런 모든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입니다. 다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는 모든 값들을 포착해 이 객체에 저장한다. 뭐 거의 첫 번째 말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두고 있죠. 예, 다음으로 리스판스 객체입니다. 리스판스 객체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반환하기 위한 객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가 이제 구분이 가시죠.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요청하기 위한 그 값들을 저장합니다. 즉, 요청을 한다.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 찾기를 예를 듭시다. 나는 역삼동에 대한 우편번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역삼동이라고 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자체, 그거만 보더라도 저는 역삼동이라는 단어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도 요청을 합니다. 즉 이때는 역삼동이라는 단어는 무슨 객체를 통해서 서버로 갑니까? 리퀘스트 값을 통해서 갑니까? 하고 그럼 서버는 그 역삼동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서 DB를 뭐 검색을 하든지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한 다음 역삼동에 대한 우편번호 뭐 135에 뭐가 되겠죠. 그 값을 찾아서 그 결과를 반환해 줄 때, 즉 클라이언트에게 그 정보를 반환해 줄 때는 이 리스판스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으로 리스판스 객체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모든 서버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해가 가시죠?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는 이와 같이 아주 상이한 객체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두 개의 객체고 이 두 객체는 ASP 통신 객체입니다. 다음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관리를 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바로 마지막 여섯 번째 내장 객체인 오브젝트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이 오브젝트 컨텍스트 객체는 이 객체를 사용하여 MTS에 관리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잭션 서버죠. MTS에 관리되는 트랜잭션을 적용, 커밋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롤백, 그죠? 커밋, 롤백.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객체가 바로 오브젝트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ASP가 add transaction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면 페이지는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되며 종료되기 전까지 프로세싱을 종료하지 않는다. 즉 어떤 ASP 문서를 보면은 ASP 제일 처음에 add, 지시하라고 그랬죠. add transaction 하면 트랜잭션을 사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나면은 그 문서는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됩니다. 왜냐? 트랜잭션이라고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서는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문서에 대한 프로세싱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즉 종료하지 않는 말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프로세싱을 종료하지 않고 있다가 그 프로세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면은 끝에 가서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뜻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롤백을 하게 되죠. 그 프로세싱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종료되기 전까지는 프로세싱을 중간에 종료되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프로세싱이 종료되기 전까지 돌아가거나 그런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6개의 핵심 엔진의 내장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6개의 객체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그 객체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ASP 객체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을 쓰고요. 펜을 빨간색으로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 박스와 이 박스 이 두 개는 이쪽 거는 클라이언트 단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 환경을 말하고요. 이쪽은 보시다시피 서버 단을 말합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럼 뭐 일반 사용자들의 PC가 되겠죠. 단말기라든지
되고, 여기는 서버, 즉 호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보십시오. 여기에 리퀘스트 객체가 있죠. 리스판스 객체. 이 두 객체는 뭐라고 그랬죠? ASP 통신 객체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 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세션 객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때 그 위치를 잘 눈여겨 보십시오. 어떤 객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지요. 자, 그 다음은 서버 객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 컨텍스트 객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위치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자세하게 이 객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 객체도 설명을 드리죠. 리퀘스트 객체는 자,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화살표를 보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고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든지 클라이언트의 환경 정보든지 그 정보들을 리퀘스트 객체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객체를 통해 서버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를 서버로 이동시키는 이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스판스 객체는요,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서버에 전해지고 그 전해진 값들로 해서 어떠한 연산을 하든지 결과물을 추출을 해내겠죠. 그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줄 때 그 결과물을 리스판스 객체에 저장하고 그 리스판스 객체가 클라이언트에게 그 결과물을 던져줍니다. 그 결과물을 던질 때 그 결과물 형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HTML .asp 확장자를 가진 문서에서 정적인 HTML 구문과 글씨가 아주 엉망이네요. 네. 그리고 이 서버단에서 ASP.dlL에 의해서 해석된 그 결과물이 합해진 하나의 HTML 구문이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 1회차에서 봤나요? 소스 보기를 했을 때 ASP 구문들은 전혀 안 나와 있고 HTML 구문만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이죠. ASP 구동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회차에 다 보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통신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이해가 쏙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셨으면 마냥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다음은 핵심 객체인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세션 객체를 설명을 드리죠. 여기서 이 도식은 뭘 말하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세션 객체는 서버 내에 활동합니다. 서버 내에서, 즉 서버 내에서 생성되고 서버 내에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이 사각형이 세션 객체의 사각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다수의 세션 객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n개, 복수개의 세션 객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어떠한 클라이언트마다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션 객체는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어지는 고유의 값입니다. 예를 들었지, 아이디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어플리케이션과 세션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세션 객체는 변수에 있어서 또 연결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변수와 세션 변수로 또 두 개가 또 아주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한다. 말을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변수와 세션 변수. 이 두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변수 또한 발음이 좀 자꾸 그러네요.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세션 객체의 차이점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뭐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자, 다음은 서버 객체. 이 서버 객체는 서버 내에서 활동을 하며 서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객체라서 아까 2회차에서 보셨다시피 function.asp라는 데모 파일이 있었죠. 거기 보시면은 server.create object 그리고 ad rotator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그런 식으로 즉 서버 객체를 썼죠. create object 하되 서버 객체를 썼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객체가 바로 서버 객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컨텍스트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쓴다고 했죠. 그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트랜잭션을 add 트랜잭션이라 쓰고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되어 프로세싱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그 프로세싱은 서버 내에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잭션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반환할 때 쓰입니다. 자, 이상으로 3회차 교육이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3회차에서 우리는 ASP 객체에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과 모델 구조에 대해서 6개의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 6개의 객체가 어떠한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회차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3회차에서는 ASP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스크립트의 한정된 기능을 극복한다. 즉, 스크립트만으로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SP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기능이든 6개의 객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개의 ASP 내장 객체는 계층 구조가 아닌 논리적인 관계이다. 쉽게 설명해서 계층 구조, 즉 어느 객체가 어느 객체 종속이고 어느 객체가 어느 객체 상위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논리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SP 객체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본다. 다이어그램을 보셨죠? 그거를 3회차에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A4지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거기다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먼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고 서버를 그리고 6개의 객체를 구성을 자리를 배치를 하고 나서 그 화살표를 그려보시고 다 이제 생각나시죠? 3회차를 다 공부를 하시고 그 그림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말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ASP 핵심 엔진 내장 객체 6개를 이해하셨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정보 공유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세션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시죠? 다음 통신 객체죠.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예,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컨텍스트 객체로 MTS에 관리되는 트랜잭션을 다룰 수 있다. add 트랜잭션 지시로 시작하는 거죠. 그 명령으로 시작하면은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관한 부분은 또 언제 또 어느 회차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3회차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